이승사자는 산자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와는 반대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를 살도록 하는,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본의에 따라 먹기 위해, 입기 위해, 기르기 위해 그 삶이 통제되고 지배되는 동물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주변의 동물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보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운동으로 연결시켜 궁극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이승사자 2부 콘크리트 정글을 살다 편은 농장동물, 그 중에서도 돼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축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동물은 소, 말,绵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입니다. 이승사자 운영진은 어떤 종을 화두로 삼을지에 대해 고민했고 가축 동향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닭, 돼지, 소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돼지에 주목했습니다. 닭은 총 154개의 동물복지 인증 농가 중 134개가 산란계와 6개 농가로 그나마 돼지와 소에 비해 처우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한우와 유구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받은 농장이 없고 젖소에 한해 8개 농가가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돼지는 총 12개 농가가 동물복지 농가로 인증을 받았는데 농가당 평균 1,000마리에서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높은 사육주 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복지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돼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5월 5일 생명다양성재단 페이스북에 돼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알리고 돼지들을 죽음에서 삶으로 이끌어줄 이승사자 모집을 알리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제 돼지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돼지는 어떤 종인가? 돼지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운영진의 회의가 거듭되었습니다. 돼지의 인지, 행동에 포커스를 두기로 한 뒤 5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행동이나 인지를 다룬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외 자료는 어떨까? 돼지의 인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변과 암모니아 냄새로 가득 찬 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면 이러한 신호를 결코 사용할 일이 없겠죠. 돼지들은 자신을 돌보는 친숙한 사람을 후각, 시각, 청각 단서들을 사용해 쉽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만약에 돼지가 인간과 교감하는 방법을 알고 활용하고 있다면 개는 반려인이 느끼는 기쁨, 슬픔, 두려움 따위를 반려인의 표정이나 움직임 등으로 알아채는 것은 물론 감정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의 냄새를 통해서도 느낍니다. 2개의 그릇 중 하나의 그릇에만 먹이를 두고 사람이 눈짓이나 손짓으로 가리켰을 때 사람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고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어린 돼지들에게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돼지들은 사람의 신호, 즉 시각적 단서를 정보로서 능숙하게 활용하더라는 겁니다. 이에 더해 거울을 이용한 인지실험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울 실험은 거울에 비친 대상에 대한 자기 인지가 가능한지, 즉 자의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인지실험의 한 종류인데요. 지금까지 사람을 포함하여 침팬지, 오랑우탄, 보노보, 코끼리, 돌고래, 그리고 까치가 거울을 통해 자의식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헌데 돼지도 거울에 비친 자기 몸을 인지하고 거울에 반사된 먹이를 찾아 먹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과거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인지 능력들,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론이나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비친 모습을 다시 봐서 나에게는 자의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침팬지에게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인지 능력이라고 밝혀졌단 말이에요. 침팬지나 돌고래나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돼지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다른 개체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어떤 특정 동물들의 복지를 좀 더 우선시하고 어떤 특정 동물들에게는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세운다면 그 기준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더 우선시 된다면 당연히 돼지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돼지는 그냥 우리가 먹기 위해 기르는 그냥 가축의 일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인지 능력이 우리가 막 풀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유인원이나 아니면 돌고래나 막 이런 애들과 비등한 수준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돼지 먹는 거를 아예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얘네가 사육되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얘네의 인지 능력 아니면 얘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인간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들을 좀 더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농장을 찾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땅 파는 까망돼지는 봉화군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으로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운영 중입니다. 봉화에서 만난 5농가가 힘을 합쳐 돼지 농장과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한 농가는 분가를 하고 4농가가 함께 운영 중입니다. 강아지들이 먼저 반겨주네요. 아니 다산이는 정말로 다산이 막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정말 집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다산이 이제 완전히 말 알아듣는 아. 모돈이라서 이름이 다산인데 진짜 나중에는 새끼를 못 낳는데도 이제 풀어놓고 개처럼 키웠어요. 네, 개처럼 키웠어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땅에 묻어줬지. 진짜 말 잘 알아듣고 사람은 다산아 이리 와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오고 이제 와서 인사하고 그럼 또 돌아다니고 집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다산아 집에 들어가자 이러면 스르륵 들어가. 거에 대해서 좀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장기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그 일반 가령은 4개월만 되면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도 그래봐야 그렇게 오래 있지 않거든요. 농장. 12개월, 1년. 13개월인데 그 기억을 하는 이유까지는 모르겠고 이 서열이 확실한 건 알 수 있으니까 서열을 뭐 구별하려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돼야지 그걸 할 거잖아요. 위협을 느끼면 그 똥구덩이 가서 자기가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 냄새를 빨리 묻혀가지고 동료라는 거를. 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일단 그 똥자리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계속 굴른대요. 그리고 그 물에 이제 들어가서 일단 좀 잘 봐달라 하고 내가 되게 불안해하면서 얘가 이쪽으로 빠져나갈지 몰라 이렇게 놀면 얘들이 굉장히 같이 돌아요.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네, 퍼져요. 막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내가 집에 들어가 이렇게 아이 괜찮아, 착하지 별일 아니야, 이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막 세게 물면 안 되겠구나. 감정을 잘 이용해야 되나 봐요. 네 맞아요. 감정을 잘 파악하는구나. 또 정말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 있겠어요. 왜냐면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 항생제 찌든 돼지들 그리고 막 이거 보니까 저거 우리 애들 정말 눈 감고 먹이긴 먹였는데 내 새끼들 저런 거 못 먹이겠다 이 생각이 처음에 사실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먹은 일식 사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구나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죠. 저렇게 계속 항생제를 들어붙고 있고 여러 가지 약품을 쓰는데도 계속 병이 발생하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키워놔도 사실 그냥 걸린 적이 없어. 이런 자신감 얘기하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언제 또 걸릴지도 모르지만 부재형은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그거는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아마 면역력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되지. 돼지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 특별히 뭐 그 사람들 말하는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라라 하니까 자르기 시작했을 것 같고 안 잘라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안 잘라도 특별히 문제 없어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 그걸로 사고 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에서 잘 모르니까요. 뭐 정말로 그렇게 다 느끼고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요. 한 마음속에 네. 최소한 빨리 가서 빨리 보내고 싶다. 아니면 편하게 그냥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죠. 근데 여건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죠. 저렇게. 그리고 계속 뭘 넣어주고 농장을 좀 넓게 해주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죠. 그 기준이 우리보다 더 낮은 거예요. 동물복지로 네네.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그거에 맞추려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전례가 없으니까 이제 관공서에서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정말. 저희가 지금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 게 동물복지 농가를 뭔가 운운하기 전에 일단 뭔가 일단 그 지역 허가 주민의 자체가 안 돼. 동의가 있어야 네, 되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든 뭐 빠른 시간에 빨리 키워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그 병에 안 걸리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식으로 사육해갖고 그 돼지가 병 걸리면
너희들이 다 물어야 된다 이런 협박을 일단 한번 앞쪽에 하고 앞쪽에 하고. 두 번째 이제 갑자기 또 막 이렇게 그 뭐죠? 그 축협이나 이런 데 사료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하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이렇게 잘 섞어 먹이면 돼지가 빵 커지고 빵 커지고. 그리고 단기간에 얼마 살찌울 수 네 있냐. 돈이 나랑 상담하러 오시라고 뭐 이런 나랑 상담하러 오시라. 완전 요식행위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중간에 교육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뭐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냥 지켜보다가 도태를 시켜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아예 오지를 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니까 아무 경제성이 없고 돼지 닭 성돈 한 마리가 얼만데 본인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치료비가 얼마다 이게 딱 계산이 나오니까 소 같은 건 몇백만 원씩 가니까 뭐 자기가 치료비로 얼마 뭐 몇십만씩 청구해도 문제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알기 때문에 안 와요 그냥 아예. 저희가 최고로 많이 꼽는 건 요 정도 규모의 한 100마리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0마리도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50마리에서 60마리 정도만 해야겠다. 그 마음을 요새 새로 다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5, 60마리 하면 한 농가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고. 먹고 살려면 한 200마리 정도는 제 지금 생각에는 그렇죠. 한 농가당 200마리 정도를 키우고 꾸준히 나간다면 대충 생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잡기를 100마리로 잡았어요. 약속을 서로 농가 간에. 그래서 이제 다 각자 다른 수입이 또 있는 거죠. 다른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면서 100마리 키우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좀 이래도 먹고 살만해 하는 좀 그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좀 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억대 농부 사실 거의 뭐 이상이지. 우리나라에서 무슨 억대 농부야. 그 2억대 빚을 지고 억대 농부. 맞아. 억대 농부들이 2억의 빚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유기농 인증받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인증받는 그 기준이 사실상 진짜로 유기농하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낫지. 그런 거 같아요. 네,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려고 이 선생님이 갔더니 기준이 택도 없는 거야. 이 말 그대로 뭐 1000마리 이상 키워야 뭐 내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 실제로 안 맞추고 있는데 그걸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제 어디 납품하려면 뭐 증이 하나 있어서 그거라도 받아볼까 갔더니 뭐 아예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그게 소비자들 보기에 마음 편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동물복지를 생각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지금 동물복지 내주는 시스템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들이 좀 덜 죄책감 가지고 먹는 정도의 위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따지자면 동물을 위한 동물복지를 하는 자체로 거예요. 그냥 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멋있다. 갑자기. 군사사육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논리가 뒤바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그렇게 애들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키우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고 수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좀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농사 짓는데 거름을 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이거 전부 유박이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외국에 뭐 무슨 코코아 막 무슨 막 이런 거 유기농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이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 물론 지금 농사도 앉아서 이런 말 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원래 출발은 사람 똥 퍼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나가서 오줌 좀 누지 마라 이래야 될 판이니까. 그러니까 가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소규모 순환 농업에서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근데 사실은 돼지 막사에 저 돈사에 다 꼭 있어야 돼요. 그 흘린 음식들 다 주워 먹고 그리고 얘들 청소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닭들 아시다시피 한 번도 병에 걸린 적 없거든요. 지금 한 5년, 6년 되신 닭들 같은데. 대신 닭들. 거의 봉황이라고 보면 돼요. 봉황의 대리님 만나봤는데.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잘 도와주지 못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땅 파는 거, 우리 이제 땅 파는 가방들이 들었지만, 그거 땅아예 못 갖게 하니까요. 밑에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못 파잖아요. 근데 진짜로 땅을 거의, 굴을 파고 있는 걸 보면, 좀 이거라도 파줘야지 스트레스가 덜 쌓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안에 뭐라 그래야 되지? 땅을 반드시 좀 어떻게 하든 너무 만약에 그 침투수가 우려가 되면 정말 뭐 60cm 파서 이런 지금 그런 기준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땅이 반드시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대. 땅 위에 사는 게 좋은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흙 목욕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병을 잘 안 내요. 저렇게 풀려져 있으면.
그건 뭐 맞는 누가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햇빛바람이지 않나 주위에 이렇게 막 나가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그게 아닌가요? 확실히 세 분의 농부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은 돼지를 돼지답게 키우고 싶은, 적어도 내가 먹는 생명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싶은 정말로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동물을 먹되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의 대우를 해주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물을 이용한다면 목적과 종에 상관없이 복지도 좋아야 합니다. 또한 복지가 나쁘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물복지의 옳은 방향입니다. 덧붙여 그 종이 복잡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인도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승사자 운영진은 돼지들을 위한 이승사자에게 다음의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동물권단체 카라의 배터리 케이지와 스톨 추방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공장 대신 농장을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00만인 서명이 달성되는 대로 입법 청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승사자 운영진은 동물복지 양돈 농장 인증 기준에 있어서 돼지의 행동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요건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법제처에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 기준은 소규모 농장에 있어 부담이 크고 절차를 밟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이승사자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이 잘 담긴 2부 콘크리트 정글을 살다 영상과 웹자보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미국 에모리대 연구팀의 돼지인지 연구를 이끈 로리 마리노 박사는 돼지의 높은 인지 능력이 인간과 돼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과학적 근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긴 역사만큼 그 어떤 종보다 인간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을 돼지들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가정이 어쩌면 더 의아한 건지도 모릅니다.